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했는데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와의 괴리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인 소비자의 물가 인식 지수는 지난달 2.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물가와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이 격차가 유지되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개 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해 1조 6천억 원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모두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일본 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새로 등록한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는 1,3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9%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엔 판매 감소폭이 17.2%였던 것이 한 달 만에 3배 이상 커진 겁니다. 일본차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각으로 4일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하는 법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법안을 가결할 경우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일단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다시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 내린 코스닥이 오를 때는 또 시원하게 1%대 급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620선 위로도 올라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970선 안착 지금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지지선이 1970인데 여기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70 위에서 장중에 움직이더라도 맞고 자꾸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70에서 75까지의 이 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슬슬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동안 코스닥의 지금 낙폭의 주범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업종 자체의 신뢰도가 훼손이 됐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신라젠, HLB 등등 여러 가지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 자체가 종목들 자체가 밀려 내려오면서 지수가 꺾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가 섣부르게 보이긴 하는데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바닥 다진 것이 아니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요.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잡음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다 할 트윗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잠잠해졌고요.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하면서 올라가는데 다만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3개월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총선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지금 투표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노딜 경우에는 지금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도 우려를 나타낸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씩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전기전자, 바이오, 중국 관련 소비주 등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터주들 쉬어가고요. 오늘도 5G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요. 섹터 자체가 강세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바닥을 좀 다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시장인지 아니면 고점인지 좀 아직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한 진단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1973포인트대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지 라인입니다. 70부터 75 사이를 오늘 뚫고 혹은 안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해내느냐 부분인데 지금은 천천히 소화하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중에 1976, 어제도 사실 1975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장중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흐름은 가져가는데 다만 다른 점은 정오 지나면서부터 2시 이후부터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전일장과 좀 코스피가 다른 부분이고요. 수급을 좀 보면 여전히 기관만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371억 원, 어제랑 비슷합니다. 개인도 167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은 연기금에서 많이 사주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오네요. 1,356억 원이나 매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2,319억 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8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7만 원 초반부터 8만 원까지 또 시원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약보합, 네이버는 보합,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떤지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LG화학은 빠지지만 셀트리온이 올라갑니다. 일단 셀트리온 잠시 뒤에 코스닥도 짚어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오늘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올라가고요. LG생활건강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포스코, 기아차, 삼성 SDI는 소폭씩 조정받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갑니다. 일단 코스피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상승폭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27까지 올라옵니다. 620선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630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가 넘게 급등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 고점입니다. 현재 포인트가. 코스닥도 어제와 비슷하게 갑니다. 장중에 조정 살짝 나오는 듯 하더니 오후 들어서 다시금 힘내주는 모습.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사주네요. 515억 원. 조금은 다른 양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500억 원 정도에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기관 파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197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소폭씩 매도 포지션 잡네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시총 상위주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모두 올라가고요. KMW가 무섭게 올라가네요. 76,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5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그것도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한 8배 정도가 1년 사이에 올라왔다라고 지금 포착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KMW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휴젤도 올라가는데 상승폭은 좀 지지부진하고요. SK머티리얼즈와 HLB 올라갑니다. HLB도 지금 2만 원대 초반에 바닥을 다지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1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직 멀었다 하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 시장에서 상승폭도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소폭 빠지네. 어제까지 급등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 다음 살펴볼까요? 일단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살짝씩 조정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오늘 이틀 연속 괜찮은 흐름 가져갑니다. 그리고 원익 IPS 등을 포함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도 오늘 괜찮은 모습들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 환율이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209원 90전의 거래가 되면서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부유층이 소비에 움츠러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미국 소비 시장도 지금 청신호보다는 적신호를 켜야 될 때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영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 증시나 미국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텼던 쪽이 소비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게 소비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어제도 나왔던 지표 중에 하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최근에 이어지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감은 뚜렷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지금까지 어떤 미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부유층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소비 전반적인 영향이 어느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부유층을 주목하는 이유가 소득 상위 10%의 부유층이 미국 전체 소비의 50% 그리고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고급 부동산 판매가 2분기에 5% 정도 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과 함께 이 명품 판매도 부진합니다. 특히 명품 백화점 바니가 파산 보호를 했고요. 이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도 고가 자동차가 절반만 매각되는 흐름과 함께 미술품 경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수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소더비도 한 10%대, 그리고 크리스티 경매장 같은 경우도 한 22%대 감소했다라고 보여지는 수치가 나오는 만큼 아무래도 어떤 위축세가 좀 심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내부자 주식 매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월간 단위로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5개월 연속 지속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부자 주식 매각도 아무래도 기업의 사정들을 더 잘한다라는 관점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주식 매도세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2007년도 이후에 처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변화가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이제 부유층에 대한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산층이나 전 소비계층으로 어떤 위축세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분기 소비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1.4% 증가해서 1,90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총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좀 더 늘어나는 부채 비율과 부채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비 여력들이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여파들이 좀 더 확대가 되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여러 가지 소비 시장과 관련된 미국 시장의 GDP 성장률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고음 쪽으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여쭤봤고요. 전일 우리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중국 관련 소비주들 다 잘 갔지만 특히나 화장품 섹터가 잘 갔다라고 지금 포착이 되거든요. 오늘도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려서 어떨지 궁금하네요. 관련주 전망 어떻습니까? 네,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낙폭 과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숏 커버링 성격의 움직임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초 대비 주가를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30% 이상 그리고 코스맥스가 40% 이상 이런 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이제 중국의 지표에 대한 변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는 중국이 저점을 먼저 찍었다라는 관점과 함께 발표했던 차이신 제조업 PMI도 기준점을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7월 관광 통계를 보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15% 늘어났다. 이런 관점 쪽에서 중국인 같은 경우도 50만 명대 이상으로 26% 이상 늘었다라는 부분들도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추세가 계속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가격 수준 쪽으로 복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부터 LG생활건강 특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좀 견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아모레퍼시픽이 역성장할 걸로 보이지는 가운데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회복은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부담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성장하는 업황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좀 많이 쳐줬던 부분들이 일단 훼손됐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예전에 보여줬던 강한 성장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 내 화장품 경쟁력도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국가별 중국 시장 내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 2015년도, 16년도의 성장세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빈틈을 오히려 명품 브랜드들이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로컬 업체들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뚜렷이 나와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회복되는구나라고 볼 텐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중국인들의 구매력을 위해서는 유연화 약세가 어느 정도 좀 해소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어떤 중국 지표가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 힘든 점들도 아직까지는 관망의 흐름들이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중기 저항권에 안착하느냐 여부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면서 그래도 색조 관련된 쪽에서 성장세가 뚜렷할 걸로 보이는 클리오라든가 화장품 용기나 의약품 용기 쪽으로까지 진출한 연우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틈새적인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이 지난달에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9월달 우려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뭐 워낙에 뭐 미국 시장 대비할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예, 기기적으로 우리가 디커플링을 겪고 또 이제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겪어왔었는데 올해에 그것이 반복되어 왔었다라는 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면은 그 디커플링이 완화되고 역으로 역디커플링이 나타났었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7월 말부터는 그러한 모습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우리 시장 쪽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것이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올해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반복된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2019년에 코스피하고 나스닥 상대 수익률 비교를 한 표인데요. 이 검은 박스로 표시를 했었던 그 왼쪽에 검은 박스로 표시한 것이 1분기 실적이 반영되던 그 3월 후반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한 4월까지의 흐름에서 이렇게 상대 수익률이 좀 이렇게 벌어지는 나스닥과요.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른쪽의 검은 박스는 2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그 6월 후반부터 7월 말까지고요. 가운데 이렇게 넣어놓은 붉은 박스는 그 어닝 시즌이 끝난 다음에 반등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먼저 깊은 조정을 보였었던 코스피가 빠르고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7월까지는 그 저 수익률 갭이 한 28%까지 벌어졌었는데 그 이격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8월 지나면서 20% 초반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일 이평을 넘어서는 반등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야지만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인식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3분기 기업 실적이 반영이 되는 한 2주 정도 뒤부터 그렇게 좀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일부는 지금부터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격이 다시 또 커질 것인가 아니면 점차 축소되는 지금 추세를 이어나갈 것인가 좀 관심이 가는데 현재까지 이어지는 추정 실적을 감안한다면 9월 후반부터 다시 이격이 커지는 게 확률상 높다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약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특정 업종하고 기업 주가가 약간은 예전과는 틀리다는 점에서 오늘은 그 변화 가능성을 한번 또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부 업종하고 기업들에서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귀에 확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워낙에 좀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긍정적인 변화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좋은 점도 찾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종의 변화를 근거로 해서 코스피 하방 경직성에 대한 근거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합지수가 뭐 줄긋기 해가지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업종별 상대 수익률을 구한 표를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왜 그들 업종이 강했는지를 좀 찾아보자는 변화 중에서 하나를 좀 찾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긍정적 변화가 상대적인 강세 업종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표에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아래쪽에 있는 그 선이 코스피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맨 위에 파란색으로 좀 많이 비트하고 있는 그 모습이 IT입니다. 전기전자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초록색이 운수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종목들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종이목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또 실적이 괜찮았었던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제가 까만 박스표 2개로 표시를 한 것이 저 때부터는 흐름이 많이 좀 차별적으로 수익률이 벌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조정이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저 IT 업종 같은 경우는 거꾸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약간 좀 희한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통 IT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이 정상인데 7월부터 나타났었던 조정에서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 시에 낙폭이 저렇게 적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반등이 8월 27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익률을 구했을 때 빠른 회복을 보이는 업종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종합지수 낙폭은 10%가량이 진행이 됐고요. 27일까지요. 그리고 그 27일 이후에 반등폭을 어제까지 따져보니까 2.58% 정도 종합지수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간 업종별 낙폭하고 반등 시에 좀 괜찮았었던 종목 업종을 골라보니까 운수장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6%, 6.77%가 빠지면서 반등 때는 4%나 오르는 그러니까 빠질 때 한 절반 정도 빠지고 반등 때는 2배 정도 오르는 2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IT가 좀 상대적으로 올해 내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운수장비보다는 좀 퍼포먼스가 안 좋았습니다. 좀 내릴 때 6.8% 빠지고 반등 때는 1% 오르고 그리고 특히나 좀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이 많아서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기계업종이 10% 빠지고 3.8%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강한 대표적 업종들이고 이들 업종들이 실적이 괜찮아지는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방위산업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업종 내에는 강한 종목, 강한 기업들이 있다. 이 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기준으로 저런 업종들 중에 뭐가 또 강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20일 신고가 종목들이 저들 업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화천기계나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신세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요. 그래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20일 신고가를 꼽았을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포함돼서 운수장비 강세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 좀 단기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서 저 리스트에서 좀 빠져 있는데 조정 이후 모습에는 그들 종목들 좀 기대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 포함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60일 신고가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3분기 실적주로 꼽히면서 3분기 어닝 시즌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인 것 같은데 이 옵션 만기일에는 지금 뭐 베이시스 상황으로 본다면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이쪽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연휴 때문에
연휴 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다가 연휴 때문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도 하루가 좀 앞당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빼고 그 파생 만기일 당일을 빼버리면 수요일이 만기일이기 이번엔 수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4거래일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석 연휴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도 좀 어수선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명절에 연휴 자금 소요를 주식시장에서 빼가면서 이렇게 나갈 자금이 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역설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게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휴는 좀 빼버리고 파생상품 시장 쪽을 좀 점검을 해본다면 6월 동시 만기 이후에 어제까지 차익 거래가 한 23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매수 차익 거래가 쌓여서 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될 텐데 이번에는 좀 베이시스가 안 좋았습니다. 원래 시장이 안 좋으면 베이시스도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이 많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뭐 큰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폭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특히나 8월 후반부 쪽은 베이시스가 아주 안 좋았고 8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차익 매도세가 1146억이나 나와서 그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때 청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청산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만기일 쪽으로 들어서는 구간에서는 그다지 부담이 없지 않을까. 특히나 4거래일 동안 꼭 만기일 당일날 볼 것이 아니라 이 4거래일 동안의 변화도 좀 놓고 봐야 될 텐데 그 4거래일 동안에 오히려 지금같이 선물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면서 베이시스를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타나는 베이시스 가지고는 뭐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지만 4거래일 동안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외국인 쪽에 수급하고 베이시스는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부담은 거의 없고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긍정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동시만기일에 다음 주 시황이 급격히 악화돼서 해외 패시브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파생상품 시장은 영향이 뭐 그렇게 악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선물 수급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의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8월 20일 이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오전에 2,000계약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왔죠. 그래서 2,000계약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선물 매수가 8월 20일 이후에만 거의 2만 계약 가까이 들어왔고 6월 동시 만기 이후로 따져보면 5만 9천 계약이나 매수가 들어와서 야간 선물 누적 매도가 한 2만 1천 계약 되고 미니 선물 쪽에서 한 5만 5천 계약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감안을 해도 빼줘도 2만 7천 계약 정도 순매수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국내 금융사하고 거래의 카운터파트로 외국인 쪽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좀 축소해서 본다라고 하면 3만 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시장을 밀어내는 그런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급격한 시황 악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8월보다 9월이 훨씬 낫다라고 들리긴 하는데 9월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9월 시장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반등은 시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악재 반영이 되더라도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기업 실적의 악화가 지금 2분기를 지났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3분기의 악화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절반 지나서 한 70% 정도가 기업 실적 악화를 반영하고 있는 주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9월 뒤쪽이나 10월 초에 또 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뭐 1950 이하로 내려간다 한다면은 그렇다면 거의 70% 이상이 반영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빠지더라도 겁낼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기회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8월 말 이후에 상대적인 강세 업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3분기 실적의 주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과 업종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과 업종들이 11월 중순까지의 흐름으로 예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의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제 미국 쪽에 그 지표가 좀 안 좋아서 불안한 점이 있기도 한데요. 미국 단기물 채권 입찰이 9월 10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급상으로 금리 역전 현상 이슈 같은 것이 다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FOMC 회의가 17, 18일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단기, 중기 채권 공급이 집중돼서 부담이 가더라도 금리의 영향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도 정책적 기대감이 살아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설적으로 FOMC 회의가 부담이자 긍정적인 요인 버팀목이 된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어제 장 막판에 미국 쪽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 표도 준비를 못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더 중요한 건 대차 대조표가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들이 어제 시장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그런 대책성의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고 어제 반영이 안 된 재료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에 미국 시장 쪽도 어제 같은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장 쪽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번에 추석 전에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재가 악재로 머물지 않고 재료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기회를 찾는 모습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시장에 대한 전망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